안녕하세요. 닉스티비의 닉입니다. 오늘은 화학공학 공대생이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도대체 엔지니어링 들어가면은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처음에 신입사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은 좀 개념을 알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신입사원이 이제 가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물론 이제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신입사원 경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무에 배치가 되면 처음에 수정된 도면을 체크를 합니다. P&ID, PFD, Piping and Instrument Diagram이고요. PFD는 Process Flow Diagram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수정된 도면이랑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업무. 저는 이걸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고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P&ID, PFD에 적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직접 P&ID, PFD,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그리고 머티리얼 실렉션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기가 잘하고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데이터 시트 작성까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그리고 벤더 다큐멘트 체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수정된 도면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 들어가면은 P&ID라고 해가지고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과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정된 도면을 체크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면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50장이다. 그러면 이제 대리급에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마크업을 합니다. 뭐 요거는 지우고 여기에 뭐 밸브를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하겠죠. 그럼 그거를 드래프터라고 해가지고 CAD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CAD 하시는 분들이 그걸 CAD로 다 수정을 해요. 이렇게 마크업 된 대로. 그래서 그 CAD 하는 분들이 수정을 하면은 대리분들이 마크업한 도면이랑 캐드 분들이 수정한 도면이랑 제대로 캐드 분들이 수정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작업을 합니다. 뭐 형광펜 가지고 체크를 하고, 요거는 제대로 수정이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체크를 하는 일들이 신입사원이 처음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P&ID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지도를 보면은 범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뭐 이렇게 생긴 거는 절 표시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표시된 건 절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범례를 보면 이렇게 된 거는 지도, 뭐 이렇게 된 거, 예를 든 거면 이렇게 되면 뭐 전철, 뭐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왜냐면 지도에는 자세하게 그거를 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호를 정해가지고 이제 범례, 범주 이런 거를, 뭐 스케일도 있겠죠. 이건 몇 대 몇으로 뭐 축적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요거는 저희는 이제 P&ID 레전드라고 합니다. 레전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이제 요 수정 도면을 체크하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이지만, 요런 범례, 이런 레전드를 익히는 일을 합니다. 요런 것이 요렇게 된 거는 뭐 게이트 밸브다, 뭐 요렇게 생긴 거는 볼 밸브다, 뭐 요런 거를 같이 일을 하면서 익숙하게 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P&L 레전드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좀 두껍게 나타낸 거는 메인 프로세스 라인, 그리고 얇게 나타낸 거는 뭐 세컨더리 프로세스 라인, 유틸리티 라인, 뭐 에어 라인이라든지 뭐 워터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는 퓨처 라인. 뭐 그 공장을 질 때 처음에 다 짓는 게 아니라, 뭐 처음은 한 페이스 1이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만 짓고 이제 뭐 한 5년 뒤에 또 공장을 캐파를 업시키겠다라고 할 때는 퓨처 라인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뉴매틱 시그널은 이제 에어 시그널을 말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범례를 이제 공부를 해야지 P&ID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파이핑 밸브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밸브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니들 밸브.
그리고 이렇게 요 가운데 이렇게 생긴 거는 뭐 글로브 밸브, 이렇게 생긴 건 플러그 밸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듀얼 플레이트 체크 밸브. 이렇게 해서 이런 심벌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이 레전드를 안 봐도 딱 보고 아 요거는 게이트 밸브구나, 글로브 밸브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도면을 체크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보면은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컨트롤 밸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 밸브죠. 자동 밸브 이렇게 생긴 것들 뭐 여러 가지 밸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줄임말 어브리비에이션 해가지고 뭐 AG라고 나타낸다. 왜냐면은 이 지도에 어바브 그라운드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나타냅니다. AG.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락 클로즈 락 오픈. 요거는 이제 밸브가 잠긴 상태인지 열린 상태인지 딱 자물쇠로 고정해 두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밸브 밑에다 표시해 놓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전드를 같이 공부하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심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베셀이죠. 압력 용기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압력 용기. 그리고 탱크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센트리퓨걸 펌프. 펌프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은 아 요거는 센트리퓨걸 펌프구나라고 딱 그 도면을 봤을 때 이제 익숙해지면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센트리퓨걸 펌프구나. 또 이렇게 생긴 거는 히트 익스체인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레전드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지 이제 피아나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레전드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표시해 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전드가 쭉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모터, 이제 펌프 같은 거는 이제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모터에 파워를 공급하는 이제 MCC라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모터, M이 모터잖아요. 모터를 이제 심벌화 시킨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로서 코멘트를 한 거예요. 마크업을 한 거예요.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빨리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또 막 스펙을 보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마크업 하는 데는 딱히 뭐 이런 정해진 귤은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캐드 드래프트 하는 분한테 요거는 딜리트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제 지워라. 요 안에 이제 DCS 시그널 그 인디케이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운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템퍼레처 트랜스미터인데 요 플랜지의 사이즈가 1과 2분의 1인치 이렇게 나타내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 밸브인데 가운데 요거 표시를 했죠. 요거는 이제 글로브 컨트롤 밸브다 이렇게 표시를 제가 마크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노즐 위치를 다 바꾼 거예요. 요게 이제 열 교환기인데 히트 익스체인저인데 이게 기존에는 BEM 타입이었는데 BEU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킥오프 미팅 하면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노즐 위치를 제가 요거는 요 위로 가고 뭐 여기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제가 마크업을 한 거죠. 마크업을 한 거고 또 요걸 보면 이제 베셀인데요. 매놀의 위치를 뭐 여기로 옮겨라. 뭐 요거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하려고. 왜냐면 매놀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요 헤드 부분에 제가 넣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끝 부분에다가 넣어라라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요거는 이제 인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보온. 이게 지금 히터인데 보온을 해야 되니까 요 인슐레이션 표시도 이렇게 제가 마크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크업을 해서 캐드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캐드로 다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캐드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캐드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프로세스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캐드를 뭐 할 필요도 없고 안 하시는데 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제가 캐드를 열고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멀티플레이가 되는 거죠. 굳이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굳이 드래프트한테 가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하기가 좀 저는 좀 성격상 제가 그냥 막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에서도 캐드를 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이제 멀티플레이어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캐드 분들한테 맡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캐드만 하시니까 엄청 속도가 빠르고 이제 캐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아시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 업무는 캐드가 아니니까 이런 스펙 체크하고 이런 드로잉 체크하는 게 주 제 업무니까 어떻게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캐드 잘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 숨은 그림 요런 비교한 도면을 비교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다음에 요걸 자기가 이제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PNID, PFD. PNID는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파이핑과 인스트루먼트 뭐 개장이죠. 뭐 프레셔 게이지라든지 그거를 이제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PFD는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약간 PNID보다는 좀 더 심플리파이드 된 건데요. 좀 더 프로세스를 잘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낸 겁니다. 프로세스를 이제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심플리파이 돼가지고 하게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HMB는 Heat and Mass 밸런스라고 하는데 이걸 매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머티리얼이라고도 해요. 머티리얼 밸런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파이프 라인이 있으면 그 안에 흘러가는 플루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체. 그 유체의 뭐 피지컬 프로퍼티, 뭐 덴시티라든지 비스코시티, 뭐 템퍼레처, 프레셔 이런 거를 나타낸 거를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MSD는 머티리얼 실렉션 다이어그램. 머티리얼 실렉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뭐 파이프 이 라인은 뭐 카본 스틸이다. 뭐 이걸 나타낸 거예요. 카본 스틸 뭐 요 라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뭐 어떤 라인은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이프와 베셀의 머티리얼을 나타낸 거예요. 그 머티리얼이 뭔지 보기 쉽게. 보통은 이제 PFD랑 HMB랑 거의 이제 카피해서 쓰고요. 그냥 HMB에다가는 이제 머티리얼을 더 씌우는 역할을 해서 머티리얼 실렉션 다이어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PFD거든요.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PFD에다 마크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드 하는 분들한테 드려가지고 이렇게 캐드를 수정해 달라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걸 하는 패키지인데요. 이걸 전눈에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보면 이거는 이제 캐드 하신 분이 제 마크업 한 대로 수정을 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입 사원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뭐 여기다가 밸브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밸브를 놔라라고 코멘트를 했죠. 그러면 이제 진짜 캐드에서는 이렇게 밸브를 놨죠. 그럼 신입 사원들은 이렇게 제대로 캐드에서 반영을 했는지 이렇게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대로 됐구나.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여기다가 요렇게 요 라인을 설치했나, 제가 이렇게 라인을 설치하라고 코멘트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진짜 캐드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면을 반영을 했죠. 그래서 신입사원은 이제 왜냐면 드래프터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빼먹거나,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입사원 분들이 이제 보통 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캐드한테 받으면은 요거를 신입사원들한테 줘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캐드로 반영을 했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형광펜 가지고 마크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웠고 뭐 요건 지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마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가스가 들어옵니다. 가스,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들어와서 요 밖으로 나갑니다. 요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WGH라고 있죠. 요거를 이제 스트림 넘버라고 합니다. 스트림 넘버라고 하는데 요 라인 이렇게 PFD는 좀 간단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림 넘버를 적어가지고 그럼 이 라인에 어떤 그 천연가스의 압력이라든지 뭐 템퍼레처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WGJ 스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입니다. 히덴 매스 밸런스죠. 그래서 WGJ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템퍼레처는 65도고 뭐 프레셔는 39바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나타내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히덴 매스 밸런스라고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거는 천연가스니까요. 베이퍼 페이스에 보면은 뭐 덴시티가 55.53 kg per cubic meter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도 나오죠. 천연가스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탄이 한 48% 되고요. 에탄이 16%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의 조성, 뭐 템퍼러처, 압력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요로 PNID, PFD, 히덴 매스 밸런스, 머티리얼 실렉션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이제 신입사원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데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이퀴먼트도 있겠죠. 베셀이라든지 펌프, 히트 익스체인저, 버너, 컴프레서, 프레셔 게이지 이런 모든 아이템들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매를 해야 되면은 뭐 사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뭐 펌프 하나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펌프도 뭐 조그만 펌프가 있을 수 있고 큰 펌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고압 펌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펌프가 있으니까 그 이 각 아이템을 살려면은 사양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줘서 이 펌프 회사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각 이퀴먼트들의 사양서를 작성하는 일을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처음에 합니다.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만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이제 하고 또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이라는 거를 신입사원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왜 하느냐? 펌프 데이터 시트 작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펌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해볼게요. 물이 이쪽에서 이 뱃셀에서 이 컬럼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높이가 30m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펌프 없이는 이 물을 끌어서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펌프가 우리가 필요한 건데 그럼 펌프를 그냥 무작정 펌프 주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양서 데이터 시트를 작성해서 이 펌프 회사에다가 주기 전에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펌프 플로우 레이시 있겠죠. 유량을 얼마나 보내는 펌프가 필요하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딱 적어줘야 됩니다. 뭐 cubic meter per hour 짜리 펌프 뭐 그리고 MPSH 요거 MPSH는 잘 아실 거예요. Net Positive Suction Head인데요. 요 MPSHA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펌프 업체에다가 이제 줘야 되고요. MPSH는 뭐 7m다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디스차지 프레셔도 이 펌프가 압력을 얼마나 쏘아줘 올려줘야지 이 물이 30m 높이 되는 이 컬럼 위로 가느냐 요거를 알려줘야지 이제 펌프 회사도 그거에 맞는 펌프를 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걸 계산을 합니다. 이제 30m죠. 30m 높이에요. 여기서. 그럼 30m는 이제 3바겠죠. 이제 프레셔로 스태틱 헤드를 이제 프레셔로 나타내면 그래서 3바고 이 거리가 뭐 파이프 거리가 있겠죠. 거리가 뭐 400m다. 그러면 이제 화학공학 뭐 기계공학도 알겠지만 유체역학으로 해가지고 프레셔 로스를 구합니다. 그 400m를 가는 동안 프레셔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셔를 구해서 이 펌프가 펌핑해야 되는 압력을 뭐 예를 들어서 이 펌프는 뭐 오바 게이지의 압력을 토출해내는 그런 펌프가 필요해. 뭐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 계산을 해야지 데이터 시트에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요 디스차지 프레셔 오바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은 펌프 데이터 시트라든지 또 이제 중간에 보면 밸브가 있겠죠. 이 밸브 데이터 시트도 있습니다. 컨트롤 밸브도 살려면은 이거에 사양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뭐 무턱대고 그냥 밸브 하나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뭐 1인치 밸브가 있을 수도 있고 10인치 밸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사양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뭐 유량은 얼마고 뭐 적게 흐를 때는 얼마나 되고 많이 흐를 때는 뭐 유량이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압력은 얼마나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을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정된 도면, P&ID, PFD 작성, 데이터시트 작성, 하이드롤 캘큘레이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벤더 다큐멘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 이제 우리가 데이터시트를 작성했을 거잖아요. 베셀 데이터시트 작성했고, 펌프 데이터시트 작성했고, 뭐 템퍼러처 게이지, 템퍼러처 트랜스미터, 뭐 이런 식으로 사양서, 스펙, 뭐 데이터시트 작성해가지고 요거를 각 그 펌프 업체, 뭐 베셀 업체에다가 이거를 줍니다. 그래서 가격 견적이랑 테크니컬에 관련된 다큐멘트를 요구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벤더들이 이제 작성해서 주겠죠. 너네 이제 사양을 보고 우리가 보니까 펌프는 뭐 한 모델이 뭐 자기네 특유의 모델이 있겠죠. 뭐 D1 모델로 우리는 견적을 했어. 그리고 뭐 템퍼러처 게이지는 뭐 우리는 어떤 템퍼러처로 견적을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사양서를 또 자기네들 이제 모델에 대한 관련된 다큐멘테이션을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EPC에서 신입사원이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어떤 체크를 하냐? 내가 만든 데이터 시트 있잖아요. 요거랑 이 사람들이 요거를 제대로 우리가 만약에 10큐빅미터 per hour에 펌프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10큐빅미터로 했는지. 왜냐면 가끔은 뭐 8큐빅미터 per hour로 한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잘못 봐가지고 그런 걸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뭐 우리는 10만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뭐 20으로 했어. 그러면 더 비싸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바로 잡아 주는 거죠. 10이야. 우리가 요구하는 건 10이야. 그래서 리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뭐 코멘트가 있겠죠. 벤더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10큐빅미터 per hour의 펌프를 원했는데 뭐 5큐빅미터 per hour의 펌프짜리를 견적을 해서 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이거 10이야. 그래서 고쳐서 코멘트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펌프 업체나 뱃살 업체들이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서 이제 고쳐서 다시 제출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EPC 신입사원들이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시트를 작성을 했으면은 이거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각 업체한테 주기도 하지만은 요거를 엔드 유저죠.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 요 발주처라고 하죠. 요 사람들한테도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시트야 이게. 그럼 이 사람들도 이걸 리뷰를 합니다. 얘네가 맞게끔 데이터시트를 우리 EPC가 제대로 데이터시트를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EPC 업무를 이 엔드 유저 쪽에서는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엔드 유저가 요구한 대로 코드라든지 스펙에 맞춰서 얘네들이 EPC가 잘하고 있는지를 또 리뷰를 해서 또 코멘트를 하고 EPC가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엔드 유저도 이제 코멘트를 해서 다시 EPC 업체 뭐한테 보냅니다. 그럼 이제 신입사원이 요걸 받고 다시 우리가 이런 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은 또 요거를 또 전해주기도 하고요. 벤더 업체들한테. 그래서 신입사원이 하는 일이 요렇게 크게 한 5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수정 도면 체크 요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요. P&ID, PFD, HMB, 머티리얼 실렉션 다이어그램 작성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작성하는 거,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하는 거. 왜냐면 펌프 데이터 시트 작성을 위해서. 그리고 벤더들이 제출한 다큐멘트를 이제 리뷰해서 다시 코멘트해서 보내는 거, 바로 잡아주는 거. 그런 일을 화학공학 프로세스 엔지니어죠.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